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지도의 기본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은 문자보다 앞서 만들어진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지도의 역사가 문자보다 앞섭니다. 선사시대 원시인들도 그들이 경험했던 공간이나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지도로 제작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알프스 산기슭의 발 카모니카 계곡 암벽에 그려진 선사시대 지도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는 기원전 1500년경 카모니카 계곡에 살고 있던 청동기 시대 주민의 촌락과 경작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선사시대 지도가 남아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선사시대 지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동기 시대에 그려진 다양한 암각화 가운데 그림 지도의 범주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곡리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의 암각화를 비롯하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암각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암각화는 동식물 및 인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자연주의적 그림과 기하학적 도형으로 묘사한 상징주의적 그림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지도의 범주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주의적 그림입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바다동물인 고래, 물개, 바다거북과 육상동물인 사슴, 호랑이, 멧돼지, 개 등이 보입니다. 더불어 사람의 얼굴, 정면상, 옆면상, 배에 탄 모습과 배, 울타리, 그물, 작살, 방패, 노와 유사한 도구 등 다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생물체 중심의 그림인데요. 특히 배를 타고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과 짐승을 가두어 두는 울타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업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각화에는 공간적 관계가 뚜렷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원시인들이 생활했던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그들이 인식했던 다양한 생물체와 사상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초기의 지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는 바위 윗부분에 쪼압하기와 갈기 수법으로 표현된 사슴 등의 동물상과 인물상, 추상적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가는 선으로 새긴 글씨들과 인물, 동물 또는 추상적 도형들이 쪼압하기와 긋기 수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말이나 사슴으로 추정되는 짐승들, 기마행렬, 배그림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표현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천전리 암각화에는 다른 암각화에서 볼 수 없는 자연 환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암각화의 오른쪽 상단부에는 산과 수목이, 그리고 그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동심원이 그려져 있죠. 이는 실제 관찰한 자연을 그려넣은 것으로 초기 지도의 형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도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고대 지도는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지도 제작에 관한 기록도 매우 드뭅니다. 고구려의 지도와 관련된 것으로 628년 고구려에서 당태종에게 사신을 보내어 봉역도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봉역도는 고구려의 땅 전체를 그린 지도로서 대축척의 세밀도보다 간략한 형태의 지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지도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요동성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1953년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발굴된 4세기경 부분의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의 지도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곽과 내부의 공간 구조를 그린 일종의 성시도라 할 수 있죠.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요동송 성곽의 모습과 사찰, 전각, 문루 등이 마치 수렵도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현대 지도와 달리 북쪽이 아닌 서쪽을 지도의 위쪽에 배치하여 그렸습니다. 아울러 건물은 정면에서 투시한 정면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그러나 성곽은 평면도로 일부 누각은 투시 방향이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점으로 지도를 그린 방식은 전통적으로 지도학의 한 특성으로 후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용청의 수렵도는 회화 장르에 속하지만 땅의 생김새와 형세인 지형지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회화식 지도의 유형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안악삼호분의 벽화에서도 공간적 관계가 잘 표현되어 회화식 지도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종의 가옥 구조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가의 공간 구조를 표현한 미시적 규모의 그림 지도로 후대에도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백제에 도적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도적은 지도와 서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의 전국지도 교키도의 제작자인 교키는 백제계 기화인이었습니다. 교키는 불교 승려로 신도의 힘을 모아 둑, 도랑을 축조하여 논을 만들었으며 다리도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교키는 백제의 지도 제작수를 일본에 전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제의 유물 가운데는 그림지도의 성격을 지닌 산수문양 벽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당대 지도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죠. 이는 네모진 벽돌에 부조 형식으로 그려진 것으로 산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아 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체 지도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금동대향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제 금속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향로에는 산지를 비롯한 자연지형과 동식물, 사람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향로 뚜껑의 정상부에 봉황이 턱 밑에 여의주를 끼고 있고 그 아래로 우리나라의 이름난 다섯산 오악을 비롯해 74개의 산봉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한나라 시대에 널리 유행했던 박산향로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박산향로는 도교의 예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향로의 가운데에는 동해에 있는 신성한 섬과 산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라에서도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했던 사실을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문무왕 당시 지역의 경계선을 그을 때 지도를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신라 말기 풍수지리의 비조 도선의 지도에 관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도선의 비문에는 당시 이인이 남해의 강가에서 도선에게 모래를 모아 산천순역의 형세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를 가지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의 입체 지도와 유사합니다. 입체 지도는 지형지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풍수적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모래를 이용하여 2차원의 평면이 아닌 3차원의 입체로 지형지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 제작은 후대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국가가 정비되면서 지리지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백제 지리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백제 지리지에서 말하기를
후한서에서 사마는 모두 78국인데 백제가 그 하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지리지 자체는 아니지만 토지 측량 대장인 양전장적을 언급합니다. 이 시기 각 지역별로 토지를 측량하고 이를 서책으로 작성하여 국정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백제무왕 때 승려 관륵이 일본의 역과 천문지리 서적을 전했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 천문과 더불어 지리 서적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라에는 넓은 의미의 지리지로 볼 수 있는 신라 촌락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 파악 방식과 정보 정리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문서를 신라 민정 문서라고도 하며 일본 도다이지 쇼쇼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4개의 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촌명, 촌역, 호, 인구, 우마, 토지, 수목, 인구 및 우마의 변동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이는 변동사항을 반영해 3년에 한 번씩 다시 작성했습니다. 작성 연대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8에서 9세기 무렵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문서 항목으로 미루어 보면 일반적 목적의 지리지는 아니며 부세 수치용 대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자국 내의 지리서와 더불어 외국에 관한 지리서도 저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고승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있습니다. 총 6천여 자의 두루마리 형태이며 현재는 일부분만이 존재합니다. 왕호천축국전은 5천축국으로 여행 갔던 기록이라는 말인데요. 천축국은 인도이며 5천축이라 한 것은 넓은 인도를 동서남북과 중앙 5을 한꺼번에 부른 것입니다. 이 여행기에는 단지 불교 사원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풍속, 역사, 의복, 물산, 동식물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대 지리학 이전의 지지에서 보이는 백과사전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성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죠.